비는 그날도 어김없이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밤이 되면 언제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위정 씨는 젖은 서류 가방을 끌어안은 채 골목을 빠져나왔다. 가방 안에는 종이 몇 장뿐이었지만 그 무게는 손목을 저리게 만들 만큼 묵직했다. 이대호 회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름들. 기사로 묶어내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포기한 잠과 관계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 기사를 내면 누군가는 무너진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세계에는 임현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로등 아래에서 윤하영이 멈춰섰다. 비를 맞은 코트 자락이 무겁게 늘어졌다. 이 기사 정말 낼 거야? 윤하영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걱정과 계산 그리고 오래된 직업적 본능이 섞인 목소리였다. 정신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다. 빗방울이 눈썹 끝에서 떨어졌다. 그럼요. 저는 기자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선택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기자라는 말은 언제나 방패처럼 쓰였지만 그날만큼은 칼에 가까웠다. 촬영장은 전쟁터였다. 착한 형사 강필구 시즌5의 마지막 촬영날. 새벽부터 세트장은 술렁였고 스태프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기자들은 이미 울타리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황지순 대표 해임 이후 제작사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임현준은 분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화장 위로도 감춰지지 않는 피로 그리고 불안. 거울 속의 얼굴은 늘 보던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낯설었다. 손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기사 오늘 밤에 나간대.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아요. 그 웃음이 너무 담담해서 손 대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담담함이 체념인지 결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정신은 편집국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사무실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고 형광등 몇 개만이 웅웅거리며 켜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원고를 훑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은 단단했다. 사실, 맥락, 책임.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 이 사건의 중심에는 권력보다 오래 침묵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송고 버튼 위에 커서가 멈춰 있었다. 잠깐의 망설임. 그리고 클릭. 송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정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의자에 앉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그때 메시지가 왔다. 임현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이해할게. 짧은 문장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신은 처음으로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되었다. 비난도 계산도 없는 이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기사는 터졌다. 속보, 단독, 후속. 포털 메인은 몇 번이나 갱신되었고 방송 자막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윤정호는 기자회견장에서 무너졌다. 이대호는 조사 대상이 되었다. 연예계와 정치계가 동시에 흔들렸다. 그리고 임현준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렸다. 촬영장 입구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실입니까? 은폐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현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았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착한 형사도 영웅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오늘은 배우가 아니라 임현준으로 말하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메라 너머를 향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연기를 하지 않았다. 밤 텅 빈 촬영장. 비는 그쳤고 조명도 꺼져 있었다. 정신은 조용히 세트 안으로 들어왔다. 현주는 그곳에 있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말보다 공기가 먼저 흘렀다. 후회해요? 정신이 물었다.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으로 안 얄미워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정신은 대답 대신 그 손을 꽉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등을 비추며 천천히 물러났다. 봄이 왔다. 연예부 사무실 창가에 햇살이 들었고 위정 씨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기사 제목은 짧았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 윤화영은 그 기사를 읽고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번엔 내가 맞았다. 정신은 웃었다. 처음으로 상사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했다. 이면주는 촬영이 없는 날 평범한 옷차림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봤지만 예전처럼 숨지 않았다. 카페 앞에서 정신을 기다리며 혼잣말했다. 이게 더 어렵네. 평범한 거. 정신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다. 우리. 현준이 머뭇거렸다. 이제 좀 평범해진 거죠? 정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좋아요. 재영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화영은 일과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위용 씨는 작은 역할을 따냈고 임선우는 처음으로 의대가 아닌 자신의 삶을 고민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멈춰있지는 않았다. 마지막 장면. 비가 오지 않는 밤. 현준과 정신은 처음 만났던 레드카펫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기억나요? 정신이 말했다. 바지 찢어졌던 날. 현준이 웃었다. 인생 최악의 첫인상.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도요.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한테 걸려 넘어졌어요. 정신은 웃으며 답했다. 저도요. 일부러 피하지는 않았고요. 현준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카메라는 둘을 멀리서 담았다. 화면 위로 자막이 떠올랐다. 얄미운 사랑은 가장 솔직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화면이 암전된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핑무비박.